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중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앞으로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라고 한다. 2번 똑같은 물건은 없다고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3번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보호자에게 말한다. 4번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번 돈으로 돌려주고 구입한 물건은 요양보호사가 사용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우리 대상자분들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평을 할 때, 여기서 대처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요,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면 대상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건을 사러 갈 경우에는 희망하는 물건을 찾지 못했을 때 대체품을 사야 하는지, 또 산다면 어떤 것을 살지를 사전에 생각해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에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그래서 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으로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요.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2번 노인성 난청, 4번 과잉 행동장애, 5번 공간지각력 장애.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여기서 보이는 보기의 대상자는요. 노인성 난청에 해당됩니다. 왜냐면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여부를 확인하고요.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하고 대화 의사소통할 때는요. 밝은 방에서, 그리고 눈을 정면에서 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도 해주고요.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요. 몸짓, 얼굴 표정도 사용하고요.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 해줍니다.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요.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는 것은 3번의 노인성 난청이 맞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안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말이 좋아 문화생활이지 텔레비전 보면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거지.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함께 재미있는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1번 운동활동, 2번 소일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자기개발활동, 5번 사교 오락활동.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오른쪽에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개발 활동은 뭔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뭘 하고 하는 것.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 자기개발에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가족과 같이 나가는 것은 가족 중심 활동이고요. 종교기관에 관여되는 것은 종교참여 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화나 연극, 그리고 음악회, 전시회 보는 것은 사교 오락 활동에 들어갑니다. 문제에서요.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5번에 사교 오락 활동이 되겠고요. 운동 활동은 한마디로 운동하는 거죠. 체조를 한다든지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소일 활동도 이 시험에 보기로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텃밭 야채 가꾸기라든지 식물을 가꾼다든지 신문 보기, TV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눕힌다. 2번 역량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3번 역량액을 빠르게 주입하여 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4번 주입 중 역량액이 역류되면 비비관을 제거한다.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 이 경관영양은 꼭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요. 기도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번에 체온보다 낮은 온도는 안 되죠? 네, 체온 정도가 좋습니다. 3번에 영양액 빠르게 주입하여 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되고요. 4번에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자, 역류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잠급니다. 속도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30분간 앉아있게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2번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3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5번 질문을 하여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네, 정답을 보면 5번이 되겠는데요. 자, 경구약 복용입니다. 경구약. 그러면 알약도 되고요. 가루약도 되고요. 물약도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르면요. 이 라벨에 물약이 닿아서 라벨에 있는 이름이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죠. 네, 라벨 쪽으로 손으로 잡고 반대편으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2번에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자, 계량컵은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눈높이로 들어야 정확한 양을 따라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렇지 않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약이 빠르게 흡수되고요. 4번에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보고합니다. 5번에 질문을 하여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맞죠? 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귀약을 투여한 직후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번 앉아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2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3번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번 귀 안의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 경우. 자, 여기서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귀약을 투여했는데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요. 자, 귀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를 자극합니다. 우리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 또는 세관고리관 이런 것들이 달팽이관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귀는요 뇌 속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요 오심이나 속이 미식미식한 거죠.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너무 차가운 기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기약 투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약병을 손으로 잡고 체온 정도로 데운 후에 귀에 투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탄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번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가요. 편마비 대상자 화장실 이용입니다. 자, 1번에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 게 아니죠. 네, 불편한 쪽에서 이동을 돕습니다. 2번에 이동하기에 편한 슬리퍼를 신긴다. 슬리퍼 신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발에 꼭 맞는 앞뒤가 막힌 신발 신는 게 좋고요. 낙상을 예방합니다. 3번에 마비된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마비된 손이라서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손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습니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바닥은요. 항상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낙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는 거 맞습니다. 답이 되겠고요. 5번에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안 되죠. 속옷 모두 입혀야 됩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간이변기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덮는다. 3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번 스크린을 제거한 후 옷을 입힌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는 침상 배변입니다. 침상 배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간이변기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간이변기 안에요.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설 시에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서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답이고요. 자, 2번에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는다. 이거 순서가 바뀌었죠? 네. 자, 무릎 덮개를 먼저 덮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바지를 내려줍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줍니다. 자, 3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무릎 아래가 아니죠? 둔부 밑에 깝니다. 다음 4번에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네,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낮춥니다. 5번에 스크린을 제거한 후 옷을 입힌다. 잘못됐죠? 네, 옷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스크린을 제거해 주는 게 맞죠. 대상자에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2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본다. 네, 정답은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대상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에 항생제를 이미 복용하고 계세요. 네, 뭐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아주 좋죠. 비뇨기계 문제가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3번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건 어느 때 하죠? 요실금 때 하는 거죠. 네, 요실금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4번에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루 3번 또는 뭐 하루 2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맞춰서 기저귀 교환을 하는 것인데 옳지가 않습니다. 기저귀는요, 젖었으면 살펴보고 속히 갈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게 4번이 문제가 있고요. 5번에 배뇨 간격에 맞춰 소변을 본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배뇨 훈련이 됩니다. 배뇨 훈련도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2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3번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번 유치도뇨관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방광 안에 고정시킨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유치도뇨관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유치도뇨관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서 맞는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보행하는 동안에 유치도뇨관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2번에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배출구 잠궈줘야 됩니다. 잠그지 않으면 소변이 계속 새서 나중에 좋지 않아요. 2번 답이 되겠고요. 3번 소변주머니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이게 바닥에 닿게 놓잖아요. 그럼 바닥에 질질 끌리면요, 세균이 타고 올라갑니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유치도뇨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유치도뇨관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방광 안에 고정시킨다.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구취 예방을 위한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2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아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다. 3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는다. 4번 마른 수건으로 입 주변에 물기를 닦고 마무리한다. 5번 구강 점막 내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키워드는요. 입안 닦아내기 방법입니다. 자, 입안 닦아내기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의식이 없거나 또는 치아가 없거나 그리고 연화장애가 심한 경우에 네, 입안 닦아내기 방법을 합니다. 자세는요.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고요. 가능하면 상체를 높인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목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방법은요. 꺼즈를 감은 서랍자 그리고 또는 일회용 스펀지를 브러쉬에 물을 적셔서 닦아줍니다. 자, 이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윗니와 잇몸을 닦습니다. 자, 그리고 면을 바꿔요. 면을 바꿔서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고요. 그 다음에는 입천장, 혀, 볼 안쪽 순서로 닦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수건으로 입 주변에 물기를 닦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줘서 마무리를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치약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만 묻혀서 닦아줍니다. 2번에 목젖까지 깊숙이 닦아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다. 자, 목젖까지 닦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웩 하면서 구토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3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는다. 순서 맞죠? 네, 3번 답이 됩니다. 4번에 마른 수건으로 입 주변에 물기를 닦고 마무리한다. 자, 마른 수건으로 입 주변에 물기를 닦아주는 건 좋은데요. 네, 입술 보호제까지 발라주는 게 더 좋죠. 5번 구강 점막 내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아닙니다. 구강 청정제 쓰지 않고요. 바로 보고해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샴푸를 두피에 발라 흡수시킨 뒤 말린다. 2번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3번 물과 샴푸를 1:1로 섞어서 머리카락에 충분히 바른다. 4번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나오면 물로 헹군다. 5번 머리카락이 적셔지도록 발라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드라이 샴푸는 네, 거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물이 1도 안 씁니다.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이 적셔지도록 발라서요. 마사지를 하죠. 마사지해서 거품을 내면요. 이 거품에 기름기와 때가 같이 섞여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젖은 수건이 아닌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네, 이 드라이 샴푸 사용법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와 하지를 모두 노출하여 깨끗이 닦는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번 대상자를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번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고 바지를 입힌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남성 대상자가 키워드입니다. 4번에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아줍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물의 온도는 20도씨 이내로 유지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번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는다. 5번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서 나오게 한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입니다. 통목욕. 자, 1번 물의 온도는 20도씨로 이내로 유지한다. 20도씨 너무 차요. 35도씨가 적당합니다. 35도씨에서 40도씨 사이가 좋습니다. 2번에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요양보호사의 발끝 아니죠? 대상자의 발끝입니다.
대상자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요. 3번에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자, 욕조 한가운데 그냥 앉아 있으면요. 되게 우리 부력에 의해서 몸이 둥실둥실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편마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고요. 가장자리에 등을 대고 하는 것이 중심을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는다. 네,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물로 한번 헹궈주는데 그때 순서가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고 회음부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네, 4번 맞습니다. 5번에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서 나오게 한다. 틀렸죠? 네, 들어갈 때도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부터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네,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옷 갈아입히는 순서는요, 항상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하실 게 임마, 건벗. 네, 요 네 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요 네 글자를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쪽 편마비인지를 먼저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입히는 것이냐, 벗기는 것이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어느 쪽 편마비라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히는 것인가, 벗기는 것인가를 봤을 때, 입히는 것입니다. 자, 입히는 것은 임마죠. 마비된 쪽 팔부터 먼저 낍니다. 그래서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해서 5번이 맞습니다.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팔로 바닥을 지지하여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건강한 쪽 발을 지지해준다. 3번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 다리를 벗긴다. 4번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입히고 마비된 쪽 다리를 입힌다. 5번에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마비된 쪽으로 돌려눕혀 벗긴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임마 건벗을 떠올리십시오. 임마 건벗. 자,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붙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는요. 갈아입힌다고 했어요. 입는 것인지 벗는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자, 1번 그리고 바지예요. 바지. 1번에 대상자의 두 팔로 바닥을 지지하여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네, 엉덩이를 그냥 무조건 들지 않아요. 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건강한 쪽 발을 지지해준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요.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 발을, 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었을 때 마비된 쪽 발이 그냥 쭉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을 지지해줍니다. 3번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 다리를 벗긴다. 맞죠? 왜냐면은 벗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벗이죠. 네,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 다리를 벗깁니다. 순서 좋습니다. 4번에 건강한 쪽을 먼저 입히고 마비된 쪽 다리를 입힌다. 자, 입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비된 쪽부터 입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쪽 아닙니다. 5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마비 쪽으로 돌려눕혀 벗긴다. 네, 자, 대상자를 돌릴 때는요. 마비측이 아니라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네, 돌리는 게 맞습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보고 침대 머리판을 잡으라고 하죠. 무릎을 세우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합을 맞춰서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은 대퇴부 아래에 놓고서 같이 올려주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하반신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반신마비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상체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팔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네, 4번에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팔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라번에 양쪽 무릎을 굽히거나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왜냐면은 두 다리가 쭉 뻗은 상태에서 앉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다번에 어깨를 지지하여 일어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번에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 일으키고요. 마지막에는 나번에 대상자의 무릎을 굽혀주고 갑자기 꺾여 넘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1번에 가라 다마나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돕는 방법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밀면서 내려간다. 정답 확인해 보면 2번이 되는데요. 자, 문제를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휠체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사도가 크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내리막길. 자, 일단은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했죠? 아니, 죄송합니다.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지그재그로. 그리고 내리막길은 어떻게 정면으로 내려오면 쏟아지죠. 그래서 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온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되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겨 태울 때 순서는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동차에 승차할 때예요.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요, 항상 엉덩이부터 먼저 시트에 앉히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 한쪽씩 하나씩 올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제일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우선 가지고 와야 돼. 휠체어를 갖다가 놔야 되죠. 자동차와.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라번에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고 나서 어디부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엉덩이부터 들어가죠. 가번에 엉덩이를 시트에 앉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뒤에 깊숙이 앉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날아가다 되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체중을 실어 기대어 서게 한다. 2번 균형을 잡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연습을 시킨다. 3번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4번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5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한쪽 다리가 약하다고 첫 번째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보행기예요. 자,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요. 보행기 이동시킬 때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뒤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에 약한 다리와 보행기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5번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지팡이 길이 결정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손잡이 높이는 어디에 와야 되느냐? 1번에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입니다. 둔부 높이. 꼭 잘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너무 높아요. 목발도 아닌데 겨드랑이까지 오는 것은 너무 높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한 달에 한 번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다. 3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로 세척한 후 그늘에서 말린다. 4번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번 보온이 필요한 경우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록볼록 나와 있는 한 구간마다 공기가 들어차 있죠. 그래서 하나가 공기가 차서 불어오르면 옆에는 공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교대 부양을 해주는 장점이 있는 좋은 건데요. 자, 이것은요. 이 1번에 한 달에 한 번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이 등과 엉덩이나 허리 밑에 손을 넣어서 이 공기가 부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2번에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에도 딱 1인용이에요. 이거는요. 1인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에 매트리스는 끓는 물로 세척한 후 그늘에서 말린다. 네, 끓는 물 쓰지 않고요.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자, 4번에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네, 이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 답이고요. 5번 보온이 필요한 경우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절대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찜질기 같이 쓰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 감지기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한다. 2번 취침 시에는 배회 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GPS 배회 감지기는 출입구에 놓아둔다. 5번 GPS형은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가 공단에 전송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 같이 배회 감지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 브라운 색깔로 나온 요것은요. 네, 매트형이고요. 자, 요 위에 있는 것이 팔찌형, GPS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배회 감지기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한다. 매년이 아니고요.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 5년 내에 하나를 대여할 수가 있어요. 2번에 취침 시에는 배회 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네, 취침 시라고 꺼두지 않습니다. 계속 켜놓는 게 좋고요. 사용할 때 켜서 쓰는 게 좋지요.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침대나 바닥에 설치하는 것 맞고요. 3번 답이고요. 4번 GPS 배회 감지기는 출입구에 놓아둔다. 자, GPS형은요, 몸에 부착해야 돼요. 팔목에 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출입구에 놓아두면, 위치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5번에 GPS형은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가 공단에 전송된다. 공단이 아니고요, 보호자에게 위치 전송이 됩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누룽지, 2번 새우젓, 3번 곱창구이, 4번 마른 오징어, 5번 삶은 감자.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고혈압일 때 칼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칼륨을 섭취하는 이유는요. 이 칼륨이라는 이 성분은 나트륨 배설을 돕고요. 세동맥 확장시켜서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감자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의 삶은 감자 되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번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번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번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변비 대상자 관리법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것은 통곡,
통곡류들, 그 다음에 감자,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밥은 잡곡밥이 좋고요. 매끼 두 가지 이상의 채소를 반찬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자, 과일을 드신다면 통조림은 좋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주스 대신에는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해조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고요. 자, 우유는요,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합니다. 이 적당한 운동은 뭐에 좋은가요? 그렇죠? 장의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것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네, 보리, 검정콩, 예, 통곡물이고요. 미역, 해조류, 변비에 도움이 되죠. 네. 자,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과일 통조림 좋지 않다고 했고요. 자,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이건 어느 때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4번에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하는 곡류를 섭취한다. 도정 많이 하는 곡류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하죠. 그 다음 식이섬유의 흡수를 돕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네, 이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고요. 물은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풍이 잘 되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2번 끓는 물에 데쳐 냉동 보관한다. 3번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 보관한다. 4번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냉장 보관한다. 5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실온에 보관한다. 네, 이런 감자나 고구마 뿌리 식물은요, 1번에 통풍이 잘 되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예, 이것이 맞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표시 기호에 따라 다림질하는 방법은?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다리미 표시가 있고 온도 표시가 있죠. 네, 80도에서 120도씨로 네, 다림질을 하고요. 밑에 꼬불꼬불 있는 것은 천을 깔고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에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을 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에게 부탁한다. 2번 다른 업무 대행 시 한꺼번에 처리한다. 3번 처방된 약을 배달해 달라고 약국에 전화한다.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번 구매 시 가족이 필요한 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자, 여기서는 맞는 것은 4번이 되겠는데요.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하는 거죠. 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낮을 때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1번 고체온증, 2번 안면 홍조, 3번 관절염 통증, 4번 엉덩이 피부 습진, 5번 호흡기 점막 건조.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습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정상 습도는요, 40에서 60%가 적합합니다. 자,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요. 땀 증발을 가속시켜서 오한이 생깁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요. 우리 더운 여름 생각해 보십시오. 습도도 높고 아주 힘들죠? 불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에 호흡기 점막 건조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럼 언제 목욕하실래요? 그림이 아니라 그럼입니다. 2번 매번 목욕할 때마다 진짜 힘드네요. 3번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요. 5번 목욕하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자,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나전달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나전달법에는 문장을 만들 때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요, 행동이고요. 두 번째가 영향, 세 번째가 느낌.
네 번째가 바램입니다. 자, 문장 안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좋고요. 되게 바램은 좀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답은 4번인데요. 자, 목욕하지 않으면 행동이죠. 대상자의 행동입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영향이죠. 네,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돼요. 이건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바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목욕을 하시는 게 어때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4번에 목욕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배뇨 시간에 맞춰 간이변기를 대준다. 3번 소변이 마려운지 수시로 물어본다. 4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유치도뇨간 삽입에 대해 보호자와 의논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자세히 보십시오. 최근 들어 치매 대상자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대요. 자,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4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두세 시간마다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배뇨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배뇨 훈련에 대한 말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배뇨 훈련이란 말도 기억하시고요. 이 방법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치매 대상자가 한여름에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안 돼요. 옷 갈아입을 때까지 못 나가요. 2번 감기에 걸리면 어쩌려고요. 정말 큰일 나세요. 3번 여름옷 위에 겉옷을 두껍게 껴입고 함께 나가요. 4번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으면 더울 때에는 뭘 입으시려고요. 5번 지금이 여름인 줄 아세요? 밖이 얼마나 추운지 한번 나가보세요.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이렇게 치매 대상자분이 이 계절을 못 알아보고요. 사람 못 알아보고요. 이 장소를 잘 모르는 것 다 진압력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고 나가려고 한다. 이것은요. 이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자, 치매가 진행되면요. 시간, 장소, 상황에 적절한 옷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겨울임에도 반바지를 입으려고 한다든지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처법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대상자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고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그 의견을 강요하면요.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구를 수용해 주고요. 자, 두 번째 대처법은요. 입고 싶어하는 옷을 안에 입히고 겉옷을 상황에 맞게 입히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3번에 여름옷 이외에 우리 겉옷을 두껍게 껴입고 함께 나가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럼 이 빈 그릇은 누가 드셨을까요? 2번 또 깜빡하셨어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번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번 누가 보면 정말 밥 굶기는 줄 알겠어요. 5번 어르신은 다른 분들보다 밥값을 더 내셔야겠네요. 자, 여기서 맞는 것은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밥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시간을 알려줍니다. 3번에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1, 2, 4, 5번 중에서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2번 낮잠으로 수면 부족을 보충한다. 3번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4번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치매 대상자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대요. 지금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번에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서 수면을 다시 유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갈비구이 냄새가 난다며 잊지도 않은 갈비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왜 갑자기 갈비가 생각나셨어요? 2번 냄새를 잘도 맡으시네요. 다 먹고 없어요. 3번 어르신이 돈 주시면 사다 드릴게요. 4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번 갈비가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갈비가 있지도 않은데 냄새가 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죠. 네, 자, 치매 대상자의 환각입니다. 이 환각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또는 음식이 없는데도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거나 있지도 않은 물체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들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분은 봤기 때문에 그 말을 아니라는 것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수용해 주면서 갈비가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자, 밖으로 나간다고 해결이 다 될까요? 네. 나가서 걷는 사이에 자, 이분들은 단기 기억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네, 나왔던 목적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책 한 바퀴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무난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한다. 2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번 화가 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4번 팔을 잡아 제압하며 행동을 멈추게 한다. 5번 그만두지 않으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난폭한 행동을 한다. 자, 이거는 우리 거기서 파괴적 행동이라고 하죠. 파괴적 행동. 자,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입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신체적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극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요. 온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온화하게 이야기하냐면요. 톤이 높거나 따지듯이 말하면은 또다시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만약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활동을 중지시키고요. 자, 다른 자극을 주지 않게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접근했을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해서 단순한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분이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됐는데 거기다 대해서 이상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진정이 됐는데 아이고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그때 감정이 떠올라서 또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치매 대상자가 동료 치매 대상자를 만지며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준다. 3번 다른 방에 격리한다. 4번 큰 소리로 모욕감을 준다. 5번 동료 대상자에게 이해를 지키고 양해를 구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요. 누가요? 치매 대상자가요. 자, 그럴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요. 자리만 바꿔주면 좀 편해집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2번 지나친 머리 끄덕임, 3번 한 곳에 고정된 시선, 4번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5번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것.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치매 대상자에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의 방법이에요. 자,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쥐고 있다 이러면은 위협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느끼지 않게
위협 느끼지 않는 자세를 취해주고요. 자,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미소를 짓거나 손잡기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앞에서 다가갑니다. 뒤에서 다가가면 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중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기능은 인사말 연결하기, 인사말과 인사하는 상황을 연결한다.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같은 도형 안에 낱글자를 조합하여 적절한 단어를 만든다. 자, 1번 진압력, 2번 언어 및 기억력, 3번 공감력, 4번 시공간 능력, 5번 계산력.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언어 및 기억력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제가 하단에 그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사말 연결하는 방법은요. 자, 친구의 생일잔치에서 친구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하죠? 네,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보여요. 언어를 자극하고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흩어진 낱글자 단어 만들기인데요. 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자 고르고요. 과자를 골랐어요. 그런데 이 도형의 모양이 같죠?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글자를 골라서 나열을 해서요. 네, 사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 및 기억,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언어 및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번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3번 욕조의 물을 미리 받아둔다. 4번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번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가 태풍 예보입니다. 그럴 때는요. 네, 단수될 우려가 있죠. 3번에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응급처치로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경우는 1번 심근경색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2번 운동 후 숨이 차고 땀을 많이 흘린다. 3번 고열로 인한 근육통과 두통을 호소한다. 4번 부패한 음식을 섭취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한다. 5번 이물질로 인하여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5번에 이물질로 인하여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이때가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손을 겹친 후 손바닥으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양팔의 팔꿈치를 굽히고 체중을 실어 압박한다. 3번 두 팔을 대상자의 가슴과 평행하게 놓고 압박한다. 4번 가슴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압박한다. 5번 늑골 골절 예방을 위해 매번 압박의 위치를 바꾼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심폐소생술에서의 가슴 압박 방법입니다. 자, 위치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손바닥 팔 뒤꿈치를 댑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 밑에 그림에 보십시오. 손바닥을 지금 겹쳤는데, 네, 이 팔은 직선으로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4번에 가슴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가슴 압박 소생술 시행 중 호흡이 회복되었을 때 자세로 옳은 것은 네, 자, 여기서는 회복 자세인데요. 자, 회복 자세는요. 호흡이 회복되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 숨길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이 자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교재에 있는 자세 그대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심장 충격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린다. 네, 정답 보겠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이 순서를 좀 제대로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전원을 켜죠. 그리고 나서는 패드 부착을 합니다. 패드 부착은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하나, 그리고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하나. 자, 그리고 나서는요, 심장 리듬 분석을 해요. 이럴 때는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3번이 되겠죠. 자, 1번에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아닙니다. 전원을 먼저 켠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 겁니다. 2번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아닙니다. 리듬 분석할 때는 손을 떼라고 했죠. 3번 심장 충격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네, 충전할 때는 가슴 압박 해줍니다. 맞습니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가슴 압박하면서 쇼크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슴 압박하는 사람이 감전됩니다. 놀래요. 5번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린다가 아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네, 우리 80문제 풀이를 같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